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존재가 가볍게 여겨질 때입니다. 내가 한 말이 공기처럼 흘러가고 다른 누군가의 말에는 모두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할까? 하지만 여러분, 무시를 당하는 건 내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대방의 심리, 그리고 내가 무심코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늘 무시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도 당당히 존중받는지 그 차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상처는 육체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 중에서도 깊게 남는 건 바로 무시당한 경험이지요. 어떤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건넨 말은 허공을 떠돌고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말을 했을 때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벼운 존재가 되었을까? 이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존재의 무게가 줄어드는 듯한, 내가 덜 중요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듯한 불안이 스며듭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가볍게 흘러가 버린다는 건 나의 가치마저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니까요. 무시하는 사람의 속마음.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찮아서 무시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 안에 있는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그 답은 후자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월감, 열등감, 혹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재를 더 크게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고 대화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드러냅니다. 마치 서열을 나누듯이 말이죠. 반대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빛나 보이는 순간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괜히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건 자기 안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단순히 습관 때문에 남을 무시합니다. 어릴 적부터 존중받는 대화를 배우지 못한 채 자라면서 건성으로 듣고 비웃고 말을 끊는 태도가 몸에 밴 경우죠. 이들은 자신이 무례한지도 모른 채 그대로 반복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드러나는 내 마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시당한다고 해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시당하면 존재가 부정되는 듯한 상처를 느낍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 자존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무시당하는 경험은 오히려 내 존재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사람들 앞에 서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존중을 받는 이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기운은 은연중에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존중은 말로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과거에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나요? 그때 나는 어떤 표정과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러니 누구도 나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앞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서러움과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반복해서 무시를 당할까요? 단순히 상대방이 무례해서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시당하는 사람 쪽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무시하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태도를 바꾸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정하는 대로 할게.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배려 같지만 사실은 나의 존재감을 지우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내 의견을 묻지 않게 되고 결국 나는 대화 속에서 가볍게 취급되는 위치로 밀려나게 되죠. 두 번째는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내 생각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수긍합니다. 심지어 내 성과나 노력이 빛날 때조차 아,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고 스스로 가치를 낮춰버립니다. 겸손은 존중을 받지만 자기 비하는 무시를 부릅니다. 내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 상대방 역시 나를 가볍게 취급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괜히 말하면 싸움 나겠지. 분위기 깨지니까 내가 참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는 내가 불편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나는 점점 더 상처를 깊게 받게 되죠.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짓과 표정에서 드러나는 소극성입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시선을 피하고 목소리는 작고 말끝은 흐려집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태도가 이미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허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등을 펴고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풍겨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불분명한 의사표현, 과도한 눈치 보기, 감정 회피, 소극적인 태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시하는 건 상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상대방의 태도 역시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말투나 태도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나요? 만약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내 의견을 흐리거나 눈치를 과하게 보거나 감정을 숨기거나 태도에서 소극적인 신호를 보낼 때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네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을 때 아무거나 대신 나는 오늘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라고 대답하는 것. 회의 자리에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 이런 간단한 표현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 목소리를 스스로 지울 때는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반응을 천천히 하는 습관입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부탁이나 말에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다 보면 내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뒤에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하는 태도는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강력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더 빨리 몸짓과 표정에서 신호를 읽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으면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시선을 피하면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존재감이 약하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앉아 있는 태도, 상대의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시선,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정하게 맺는 목소리.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존중은 단지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힘이 존중을 불러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한 경계입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왜곡하거나 내 감정을 무시할 때 짧게라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싸움이 될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무시는 반복된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분명히 하고 반응을 서두르지 않고 태도를 당당하게 하고 필요할 땐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 네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있나요? 그때 내가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썼더라도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내가 평소에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습관을 키워도 세상에는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쑥 무시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는 것, 다른 하나는 욱해서 감정을 터뜨려 버리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즉각적이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무반응 응시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비웃거나 끊었을 때 굳이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과 침묵으로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쾌하다. 너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이 메시지는 언어보다 강력합니다. 상대가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순간 스스로 민망해하며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되묻기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대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무례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릴 수도 있죠.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내 불편함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분명하게 선 긋기입니다. 상대가 내 의도를 왜곡하거나 내 의견을 가볍게 치부할 때 짧게라도 확실히 말하세요. 아니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 존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깨는 원인은 나의 한마디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례하게 굴었던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시당했을 때의 대응은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 없습니다. 무반응과 응시로 눈빛과 침묵의 힘을 보여주고 의도 되묻기로 상대의 무례함을 드러내며 짧고 분명하게 선 긋기로 내 경계를 보호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무시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자리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과거에 무시당했던 장면이 떠오르나요? 그때 내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만 썼더라도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잘 실천해도 많은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천천히 반응하며 당당한 태도로 서 있을 때 상대는 쉽게 나를 무시하지 못하죠. 또 실제로 무시가 벌어진 자리에서도 무반응 응시, 되묻기, 짧고 단호한 선긋기를 활용하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고 경계를 세워도 계속해서 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순간적인 대응을 넘어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네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무척 불편하다.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짧고 담백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존중받고 싶은 나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이죠.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분명히 태도를 바꾸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고를 했다면 그 뒤에는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죠. 내 앞에서 말투를 조심하거나 내 의견을 묻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관계를 이어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고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가 힘들다.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어? 맞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상처 입히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버티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반드시 원수처럼 등을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연락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존중은 존중을 부르고 무시는 무시를 부른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정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라는 주제를 5가지 흐름으로 살펴봤습니다. 무시당할 때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본질,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태도와 습관,
실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처법, 그리고 끝내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정리. 결국 모든 길은 한 가지로 향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한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를 붙드는 게 과연 나를 위한 길일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가장 크게 존중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무시라는 주제는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드는 문제입니다. 나는 왜 자꾸 무시당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들기 위해 꼭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짧고 분명한 한마디. 오늘 하루 어떤 자리에서든 아무거나 대신 나는 이게 좋아라는 말을 해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나를 존중하는 첫 출발입니다. 숨 고르기. 누군가 부탁하거나 의견을 내면 바로 수긍하지 말고 잠시 호흡을 하고 생각해 볼게라고 답해 보세요. 그 짧은 여유가 나를 만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당한 자세 연습.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몸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상대의 태도도 바뀝니다. 감정 기록하기.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적어두세요. 나중에라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존중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남을 무시하는가? 우월감, 열등감,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불분명한 말, 눈치 보기, 감정 회피, 소극적 태도였죠. 존중을 끌어내는 법 내 의견을 표현하고 천천히 반응하며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전 대처법 무반응 응시, 의도 되묻기, 분명한 한마디. 끝내 변하지 않는 사람 경고하고 변화가 없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를 존중하며 당당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